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손가락 끝을 찌르시죠. 그 짧은 순간에 따끔함보다 더 아픈 건 혈당 측정기에 떠오르는 것이 도친 숫자들일 겁니다. 어제 분명 약도 거르지 않았고 밥 한 숟가락도 와쉬워하며 참았는데 말이죠. 야속하게 치솟아 있는 그 숫자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무거운 눈꺼풀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무기력함과 원망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장석주입니다. 저는 지난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 흰 가운을 입고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 손을 거쳐간 10,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분들, 그분들의 식탁과 차트를 함께 들여다보며 저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마음 깊이 지켜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비법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의사로서 연구를 거듭하던 중 당뇨합병진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해외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곳의 낯선 식탁 풍경 속에서 저는 아주 기묘하고도 독특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어떤 액체를 꺼내 드시더군요.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시큼한 향이 주변을 채웠지만 그분들은 아주 익숙한 듯 그 잔을 기분 좋게 비우고는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투명한 액체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 어르신들은 쌀밥을 넉넉히 드시고도 식후 혈당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던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시큼한 액체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임상 연구에 매달렸고 마침내 요동치던 혈당 그래프를 잠재우는 그 과학적인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만 먹으면 물 먹은 솜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고 심지어 운전 중에 눈꺼풀이 무거워져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환자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졸음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혈당이 잡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 안의 시스템이 잠시 길을 잃고 고장났을 뿐입니다. 마치 차가운 손을 맞잡아주듯 아주 간단하고 따뜻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고장난 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이 방법을 딱 한 날만 믿고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릿속에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지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활기차게 산책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42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온 제 의사 면허를 걸고 진심을 다해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준 약을 한 움큼씩 손바닥에 올려두며 안심하시곤 합니다. 이만큼이나 먹으니 밥 좀 더 먹어도 괜찮겠지. 약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약은 돕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생활의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혈당의 족쇄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십만 원짜리 여주즙이나 돼지감자를 박스째 들여놓으시죠. 지갑은 가벼워지고 기대는 커지지만 우리 몸의 원리를 제대로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것만 쫓는 건 마치 밑 빠진 독에 소중한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싼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입니다. 당뇨라는 병의 실체를 우리는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되어 녹이 쓴 수도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끈적한 찌꺼기가 잔뜩 기어 물이 졸졸 흐르다 결국 막혀버리고 말죠. 우리 몸의 혈관도 이 수도관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관 속으로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쌓이면 맑아야 할 혈액이 마치 끈적끈적한 꿀이나 설탕물처럼 변해버립니다.
혈관 속이 달콤한 설탕물로 가득 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끈덕지게 흐를지를요. 이 끈적한 설탕물은 온몸을 돌며 연약한 혈관 벽을 날카롭게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눈앞이 안개가 낀 듯 침침해지고 발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며 남의 살처럼 느껴지고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까지 망가지는 겁니다. 설탕에 절여진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들어온 설탕물을 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설탕물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 튼튼한 댐의 수문을 미리 조절해서 강물이 넘치지 않게 다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바쁜 작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 효소들이 마치 가위처럼 음식물을 잘게 잘라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가위질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생깁니다. 순식간에 잘린 당분이 혈관으로 쏟아지면서 혈당이 폭발하듯 치솟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위질 속도를 강제로 늦춰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인공이 바로 그 역할을 해냅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대는 효소에게 다가가 잠깐 멈추시오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듬직한 경찰관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귀한 명약은 비싼 백화점 명품관에 있지 않습니다. 약국 진열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지도 않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덱부업 찬장문을 열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동네 슈퍼마켓 소스 코너에 가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주 흔하게 놓여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2~3천 원. 투명한 황금빛을 띠고 뚜껑을 여는 순간 코가 뻥 뚫릴 듯한 시큼하고 독소는 향기가 나는 액체.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라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흔한 병 속에 담긴 효능만큼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이 냉국을 만들거나 무침 요리를 할 때 한두 방울 넣던 바로 그 식초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식초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내 혈관을 지켜줄 강력한 치료제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공장에서 찍어낸 것보다는 천연 발효된 사과 식초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식초가 왜 혈당을 잡을까요? 핵심은 그 특유의 신맛을 내는 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초산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먹은 밥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마치 위장벽에 튼튼한 코팅막을 입혀서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지적은 그 다음입니다. 혈관으로 흡수된 초산은 우리 몸의 근육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다들 일어나서 지금 당장 혈관 속에 떠다니는 설탕을 빨아들여라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근육이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혈당을 쑥쑥 흡수해서 에너지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자기 전 식초 2숟가락을 먹은 사람은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4에서 많게는 6까지 떨어졌고 식사 중에 함께 섭취했을 때는 식후 혈당이 무려 30이나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30이라니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요즘 당뇨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 한 달치만 사려고 해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사과 식초는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내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자면 세상 그 어떤 명약과도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원액을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위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독이 아닌 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섭취 타이밍을 칼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준비물을 챙겨보세요. 복잡한 계량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유리컵 하나, 그리고 평소에 밥 드실 때 쓰시는
일반 밥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빈 컵에 물을 채웁니다. 찬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가장 빠르고 속도 편안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가득 대략 200ml 정도를 채워주세요. 물이 너무 적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넉넉하게 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를 꺼내세요. 병을 흔들었을 때 바닥에 친전물이 살짝 보이는 초무가 든 식초면 더 좋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밥숟가락이 넘치지 않게 찰랑거릴 정도로 딱 한 숟가락만 따르세요. 이제 물이 담긴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투명한 맹물 속으로 노르스름한 식초가 아지랑이처럼 스르르 퍼져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숟가락으로 달그락 소리가 나게 휘 잘 저어주세요. 다 섞고 나면 물의 색이 아주 연할 레몬빛으로 변했을 겁니다. 컵에 코를 한번 대보세요. 톡 쏘는 식초 향이 나긴 하지만 물에 희석되어서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코를 찌를 듯이 너무 독하다 싶으면 물을 더 부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기적의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식사 도중 혹은 식사 직후입니다. 밥 한 숟가락 뜨고 나서 국물처럼 마시거나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5분 안에 드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밥과 빵이 소화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19, 15분부터거든요. 그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식초라는 든든한 방패가 위장에 미리 도착해서 딱 버티고 서 있어야만 혈당 폭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급하게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시듯 천천히 음미하며 넘기세요. 처음에는 찌릿한 신맛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몸이 부르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일만 참아보세요. 며칠 지나면 오히려 입안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절대로 빈속에는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산속물을 마시면 여러분의 위장이 깜짝 놀라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뱃속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위장을 보호하며 드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마셔야 할까요? 굳이 몇 끼 드실 필요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드시는 점심과 저녁, 이렇게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때 물 대신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 같은 전문가들만 아는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초가 혈관에는 참 좋은데 약한 치아에는 좋지 않습니다. 강한 산성이 치아 표면을 녹여서 이가 시릴 수 있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막아주는 아주 간단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빨대입니다. 집에 있는 빨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컵에 입을 대고 마시지 마시고 빨대를 꽂아서 식초물이 치아에 닿지 않게 목구멍 깊숙한 곳으로 바로 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치아 손상 걱정 없이 평생 이 건강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깨끗한 맹물로 입을 한번 우물우물 헹궈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입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산성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치아 건강까지 생각하는 저의 세심한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식초병과 빨대를 항상 올려두십시오. 눈에 보여야 먹게 됩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물 한 컵 따르고 식초 한 스푼 톡. 이 식초의 투자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아니 20년 되돌려 놓을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속이 편안하다면 식초 양을 아주 조금씩 늘려보셔도 좋고, 반대로 속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물을 한강처럼 많이 타서 아주 연하게 시작하세요. 정답은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다. 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식호흡은 바이데누 쪽. 이 주문만 외우고 실천하신다면 식사 때마다 혈관을 공격하던 끈적한 설탕물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안 맞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 현재 위궤양을 앓고 계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섬이 상처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거나 위장병이 완전히 나은 뒤에 물을 아주 많이 타서 연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신냄새만 맡아도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플랜B를 준비했습니다. 마시는 게 힘들다면 씹어서 드세요. 바로 양파 조절임입니다. 양파를 썰어서 식초에 절여 반찬으로 드시는 겁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과 식초가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삭아삭 반찬처럼 씹어 먹으니 거부감도 덜하고 식사 때마다 몇 쪽씩 집어 드시면 식초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식초 먹으니까 괜찮겠지 방심하며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드신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밥그릇에서 흰 쌀밥을 딱 한 숟가락만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친 현미나 콩, 푸른 채소로 채우셔야 합니다. 식초는 훌륭한 조수의 본,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딱 한 달 뒤의 모습입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일어섰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을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여러분이 보입니다. 손주 녀석들과 웃으며 잡기 놀이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활기찬 오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목이 타서 깨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 없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단잠을 푹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그 개운함, 그토록 평범하지만 너무나 간절했던 그 행복이 바로 이 식초 한 숟가락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살아나는 여러분, 당뇨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끔찍한 적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님, 제 몸을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라고 보내는 내 몸의 애타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 장석주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식초가 보인다면 오늘 식사부터 당장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짧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밤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힘껏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거운 혈당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